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칩을 꼽으라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삼성의 엑시노스 2600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새로운 스마트폰 칩에 대한 소문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와,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요. 이게 그냥 성능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거의 완벽한 부활, 컴백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업계의 절대 강자인 애플이나 퀄컴과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새 폰이 빨라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일단 유출된 성능 수치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입이 떡 부러질 수준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요. 그래픽 성능이 애플의 최신 칩이죠. A19 프로보다 무려 75%나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75%요? 이건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동안 애플이 꽉 잡고 있던 모바일 게이밍 같은 분야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처리 능력, 그러니까 NPU 성능은 애플보다 6배, 그래픽은 또 다른 경쟁자인 퀄컴보다도 29%나 빠르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모든 면에서 한번 붙어보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왜 이 소식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삼성 엑시노스의 정말 눈물 없이는 두를 수 없는 그 험난했던 과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좌절의 역사였거든요. 2022년에는 그 유명한 GOS 사태, 기억하시죠? 발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2023년에는 아예 플래그십 모델에서 퇴출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나올 칩은 개발조차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엑시노스 660은 몇 년간의 실패를 딛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를 보여줘야 하는 그야말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카드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칩 하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에 무려 3개 사업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이 두뇌를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경쟁사인 퀄컴한테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가격 차이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퀄컴 칩을 사오려면 개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엑시노스는 원가가 5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6배 차이죠. 퀄컴 칩을 쓴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돈을 경쟁사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200이 성공한다? 그럼 스마트폰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는 원가를 확 줄여서 좋고,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는 우리 실력 아직 안 죽었다고 증명해서 좋고,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우리 2나노 공정 이만큼 대단합니다 하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효과를 얻는 거죠. 모두가 윈윈윈 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한 이 인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삼성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최첨단 칩 제조 시장은요,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죠. 삼성은 만년 2위로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천만 대 팔리는 갤럭시 S26에 들어간 엑시노스 2600이 정말 잘 돌아간다? 그럼 이게 삼성의 2나노 공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능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TSMC에만 줄을 섰던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큰 손고객들이 삼성도 괜찮은데? 하면서 삼성한테도 물량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 정작 삼성전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회에서도 아직 평가 중이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죠. 삼성이 이렇게 조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에요. 칩을 100개 만들었을 때 쓸만한 게 몇 개나 나오냐는 건데 이게 아직 50%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악몽이었던 발열 문제는 완벽히 잡았는지, 또 성능만큼 배터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건 아닌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S26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더라도 100%다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나 아니면 가장 비싼 울트라 모델에는 안전하게 퀄컴 칩을 계속 쓰는 식으로 병행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이번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수직 계열화라는 사업 모델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그 칩을 넣은 완제품 판매까지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다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인 셈이죠. 그래서 이 엑시노스 6000이곤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제국에 서로 다른 사업 부대를 하나로 꿰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칩이 흩어져 있던 삼성 제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삼성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